우리가 계약하고 바로 첫 번째로 진행하게 될 오바트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작품을 먼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는 거 보이나요? 이렇게 실제로 작품 자체는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 눈에는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를 이용한 미술을 우리는 오바트라고 부르는데, 이런 오바트라는 용어나 그림 작품 자체는 조금 생소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근데 우리 주변에 알고 보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이론을 알고 나면 조금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오바트에 대해서 오바트의 개념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오바트 작품 감상을 통해서 오바트가 어떻게 우리 눈에 움직여 보이는지 착시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계약하고 나면 우리가 작품 제작을 통해서 응용까지 해보도록 할 겁니다. 선생님이 아까 이런 오바트가 생활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영역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쵸. 아무래도 이렇게 패션이나 이런 영역에서 많이 패턴으로 활용되어지고 있어요. 보면 우리 집에 하나쯤은 다들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가로 패턴의 뭐 스프라이트 무늬라든지, 반대로 뭐 세로 패턴의 스프라이트 무늬라든지 이렇게 있을 텐데, 가로 패턴에 우리 스프라이트를 입게 되면 어때요? 좀 뚱뚱한 사람이 입게 되면 더 뚱뚱해 보일 수 있겠죠. 가로로 팽창돼 보이는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뚱뚱한 사람은 조금 이런 옷을 기피하게 되겠죠. 그럼 반대로 이렇게 세로 패턴의 옷들은 너무 마르거나 다소 왜소한 사람들이 입기에는 더 그런 왜소한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기 체형에 맞지 않는 옷을 입어서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듯이 뭐 이 밖에도 이렇게 화려한 오바트 패턴을 이용해서 옷에 약간 시크한 느낌을 연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이렇게 또 원피스나 패턴으로 옷에 패턴으로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어요. 그쵸? 이것도 가로 세로 패턴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이런 오바트는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오바트라는 용어는 옵티컬 아트라는 시각적 미술에서 줄임말로 용어가 탄생됐다고 해요. 옵아트라고. 그래서 명명되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착시 현상, 눈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착시를 이용한 추상적인 미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야에 있어서 하나의 독특한 형식이다, 하나의 형식이다, 오바트라는. 그리고 이거는 사전에 나오는 정의인데, 기하학적 형태나 색채, 장력을 이용한 시각적인 착각을 다룬 추상 미술이다. 이렇게 하는데 좀 복잡하죠. 우리 기하학적 형태는 뭐 원이나 세모, 네모 이런 기하학적 형태와 색채를 장력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번지 점프 하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번지 점프 할 때 우리 뛰어내릴 때 보면 밑에 중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아래로 당기는 중력의 힘, 그리고 반대로 끝에 딱 떨어지고 나면 이런 끈의 힘 때문에 반동으로 튕겨져 나오는 거 우리 많이 볼 수 있거나 뭐 경험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장력이라고 하는데, 이걸 미술 오바트에서는 면과 면 사이에 느껴지는 끌어당기는 힘? 그래서 여기서 진동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한 이런 시각적인 착각을 다룬 추상 미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표면 장력을 극대화해서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작품을 진동이 느껴져서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원의 타원형이라든지 이런 원의 형태들이 반복적으로 파랑, 검정, 노란색, 흰색 패턴으로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톱니바퀴처럼 각자 돌아가고 있는 거 보이나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대로 보이면 우리의 시각적인 기능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가 않으면 문제가 있어 지금. 그리고 다음으로 이렇게 20세기 미술운동과 관련된다고 하는데 20세기는 현대미술이에요. 현대미술 영역의 하나인 미래주의인데 미래주의 같은 경우는 우리 20세기 되면 기계와 산업화 되면서 기계 생산을 많이 했잖아요. 이때 기계의 동력을 미술에 반영해가지고 그런 움직임을 그림으로 표현한 걸 미래주의 화파라고 하나의 양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미래주의 움직임, 동력의 움직임, 이거를 더 발전시켜서 오바트에서는 작품에서 움직이는 작품의 대상이나 이런 대상물을 표현한 게 아니라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준 거죠. 조금 더 과학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오바트 정의에 대해서 한 작가가 이렇게 말했대요. 색과 형의 정적인 힘을 극적인 것으로 변화시켰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형태를 움직이는 것으로 바꿨기 때문에 극적으로 변화시켰고, 동적인 우리의 심리 반응을 통해서 눈의 움직임 활성화를 도모하였죠. 이렇게 오바트를 정의 내렸는데, 또 반대로 그냥 시각적인 착각을 유도해서 수수께끼를 즐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저평가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바트는 1960년대에 미국에서 일어난 추상미술로서 팝아트의 상업주의와 지나친 상징성에 대한 반동적 성격으로 탄생했다고 해요. 우리 팝아트는 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팝아트의 대표적인 작품을 보면 마릴린 먼로라든지 코카콜라, 캠퍼스2 이런 작품들을 가지고 실크스크린이란 기법을 통해서 조금 다량으로 제작을 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모나리자라는 작품 하나는 몇백억에 호가하겠죠. 그런 작품 하나에 단일적으로 딱 대표적인 작품이 아니라 파나 기법인 실크스크린으로 여러 가지 복수 제작 공장에서 제작을 찍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판매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업성과 대중성 그리고 상징성 이런 거에 대한 반동으로 반대해서 오바트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예술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한 사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오바트의 용어는 전시에 감흥하는 눈이라는 뉴욕에서 열린 전시인데 이게 타임지에서 처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전시 작품들의 특징을 보면 오바트의 특징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뒤에서도 우리가 오바트의 특징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할 거라 그때 또 설명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러한 오바트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비재현적이라는 거 하고 있어요. 비재현적이다. 우리 재현적이다라는 표현은 어떤 대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거나 표현하라고 할 때 재현적이라고 해요. 근데 반대로 비재현적이다. 어떠한 특정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거나 아니면 특정 대상이 없는 표현. 보통 추상화 작품들에 많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팝아트의 상업성과 상징성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나게 됐고요. 그리고 양식이기보다는 대체로 기술적인 면에 강하다. 이게 특정한 시대 양식이나 그런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만들어낸 사조이죠. 그리고 미술품의 간접적인 향수를 거부한다. 이거는 보통 우리가 미술품을 볼 때 그 작품에 담긴 의미나 상징성 그리고 뭔가 작가가 이야기하려는 의도나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근데 그런 걸 거부하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시각적으로 우리가 작품이 있는 그대로 움직이게 보이면 이 작품은 성공적으로 작가 의도를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수한 시각적인 작품으로 제작이 되고요. 그리고 과도하게 지적이고 조직적이고 차갑다. 우리 도형, 동그라미, 아까 뭐 세모, 네모 이런 모양들을 반복적으로 배열해서 좀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의 착각을 일으키는 시각적인 미술이다 라고 하고요. 다음은 이렇게 오바트의 형태를 8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작품 제작을 할 때 활용할 거니까 이거는 정확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첫 번째로 그림과 바탕, 그리고 두 번째 상반전인데, 작품을 보면 우리 이렇게 인물들 있죠. 인물 모양,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장식대, 촛대 모양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검정에 흰색과 검정의 반전, 상반전, 그리고 그림과 바탕의 원리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이용하고 있죠. 근데 이게 작품으로 적용할 때는 쉬워 보이지만 더 심오하게 기획을 해서 이런 착시가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어렵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다음으로는 윤곽의 확산. 이렇게 네모가 사각형이 점점 원근감처럼 확대되어 보이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좁아 보이죠? 윤곽의 확산 점점 커지고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입체적 공간의 효과인데, 이거는 이렇게 볼록해 보이고, 그쵸? 안으로 또 오목해 보이는 효과도 나요. 이렇게 도형을 일정하게 반복적으로 배치했는데 우리 눈에는 마치 이게 튀어나와 보이고 들어가 보이고 이런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입체적 공간의 효과. 다음은 팽창 흡수. 팽창 흡수 같은 경우는 우리 팽창 흡수는 뭐 팽창 옆으로 아까 우리 스프레드 무늬처럼 팽창돼 보이고 안으로 흡수돼 보이고 이런 걸 팽창 흡수라고 하고, 유동은 물결 무늬 움직이는 것처럼 꿀렁꿀렁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걸 유동이라고 해요. 다음은 동심원. 원을 반복적으로 배열해서. 그쵸? 마지막으로 방사선. 이렇게 방사선 무늬들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뭔가 집중되어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8가지 형태들을 가지고 우리가 작품에 응용해서 나중에 제작까지 해볼 거예요. 이번에는 오바트의 대표적인 작가들을 살펴볼 건데, 2명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작가가 바자릴리 그리고 라일리라는 작가인데, 우리 작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작품들 보면서 오바트의 작품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바자릴리는 남자 작가인데 프랑스 작가이고요. 그리고 기하학적 수상화를 그렸고 오바트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작가라고 할 수 있어요. 대표 작품들을 먼저 살펴보면 이렇게 얼룩말을 표현을 했는데, 보면 선생님이 아까 비재현적이라는 오바트의 특징을 얘기했었는데, 특정한 대상이 있지 않아도 비재현적이고, 반대로 특정한 대상이 있더라도 그걸 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표현하지 않으면 비재현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거 지금 얼룩말 그리긴 대상이 있죠. 얼룩말이라는 대상이 있지만 뭐 명암이나 사실적인 형태를 있는 그대로 묘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비재현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작품은 이제 원의 반복 그리고 배경에 명암의 차이를 둬서 작품을 제작했네요. 그리고 다음 작품은 이렇게 볼록해 보이는 공간, 원의 반복을 통해서 마치 이렇게 가운데로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작품들이 많이 제작이 됐어요.
이렇게 아까 우리 봤던 동심원 그리고 이렇게 단순한 기하학적인 도형들을 반복 배치해서 제작하는 작품들이 주로 많고요. 이렇게 특히 원으로 볼록해 보이는 느낌이 주는 작품들이 가장 바자렐리의 대표적인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형물로도 많이 제작이 됐고요. 이렇게 실제 공간에 큐브 모양으로 설치가 되어 있죠. 이거는 그냥 평면으로 제작이 됐는데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보이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음 작품 이렇게 또 원으로 작품이 제작이 됐고 이렇게 아까 우리 스프라이트 문이라고 하는 스프라이트 문처럼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보이는 무 그리고 이것도 아까 우리 바자렐리 작품을 가지고 제작이 됐네요. 원으로 안으로 공간에 들어가 보이고 튀어나와 보이는 공간의 효과. 그리고 다음으로 라일리인데 라일리는 여성 작가예요. 런던 작가이고 뭐 인상주의적인 풍경화 인물화를 주로 초기에는 작업을 했지만 이후에는 이제 바자렐리와 같이 모바트 작품들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작품을 역시 살펴보면 라일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말 흙과 백으로 일정한 배치를 해서 마치 안으로 들어가 보이는 느낌이 드는 작품들 그리고 이렇게 일정하게 막 우리 유동적인 선 같은 걸로 많이 작품을 했어요. 라일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율동감이 많이 느껴지는 작품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작품을 보면 이렇게 단순한 도형들 사각형의 도형들을 단순하게 배치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보이죠. 점점 공간이. 다음은 이런 율동적인 선을 가장 많이 작업을 한 작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꾸 오버트 작품을 보다 보니까 머리가 어지럽다, 눈이 좀 아프다 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느껴지는 작품이 잘 제작이 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작할 때도 이렇게 어지러운 착시를 일으킬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해야지 좋겠죠. 다음은 이렇게 이것도 율동적인 선을 많이 느끼게 하죠. 꿀렁꿀렁 움직이고 있어요. 또 다음 작품들 또 이렇게 마치 파도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건 색채가 좀 들어갔네요. 그리고 다음 또 작품은 이거 역시 율동감을 주고 있는 선들이 많죠. 이거는 단순한 도형들의 색채를 이용해서 완전 추상화를 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만나보는 오바트 이렇게 우리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패션지나 화보에 많이 적용이 됐었고 이렇게 패턴, 머플러나 스카프에도 패턴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옷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작품들을 이용하고 있죠. 마크, 건축에도 많이 응용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 다른 학생들이 제작한 작품인데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좁아 보이는 효과를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옆으로 돌아가면서 보이는 효과를 내고자 했던 것 같아요. 어때요? 착시가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되게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하려고 했던 노력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곽에서 더 많이 시각적 착시를 일으키는 느낌이 드는 것 같네요. 이 작품도 이제 안쪽으로 우리 아까 얘기했던 윤곽의 확산, 바깥으로 갈수록 점점 크게 네모를 표현해서 작품을 제작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거 바잘레리 작품처럼 이렇게 볼록해 보이고 들어가 보이는 효과 느껴지죠? 이것도 다양한 효과를 줘서 제작을 했네요. 이것도 윤곽의 확산, 그리고 공간이 마치 안에 자꾸 공간이 새로운 공간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도 단순히 형태의 반복을 통해서 느껴지는 착시. 이렇게 우리 오늘 오바트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이제 빨리 계약하면 우리 오바트 작품을 제작할 건데 그 전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마 오바트 아이디어 스케치에 대한 과제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 스케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약하기 전까지 각자 해오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세한 아이디어 스케치나 작품 진행 과정은 다음 주에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